2020년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로 다른 어떤 해보다 역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보고 또 몰랐던,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역사를 마주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에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고 우리 민족에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주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라며 소설을 쓰신 현 한국 작가 교수회 회장님이신 구양근 소설가님의 붉은 전쟁을 70주년 기념으로 낭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붉은 전쟁, 펑더 화해의 6.25 1. 프롤로그.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미 회담은 바로 전쟁 중에 열린 정치 협상인 것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국 전쟁을 펑더 화이의 관점에서 소설로 쓰고 싶었다. 펑더 화이. 그는 6.25 때 압록강을 건너온 중공군 총사령관의 이름이다. 나는 이 소설을 쓰는 몇 년 동안 줄곧 제목을 펑더 화이의 6.25로 설정하고 쓰고 있었다. 한국인들의 시야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 서술함으로써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함이었다. 6.25는 어차피 메가더와 펑더 화이의 한판 승부였기 때문이다. 이 지구상에서 최후까지 남아있는 분단국가 한국. 원래 정전협정은 길어봤자 3개월 정도가 상한선이다. 정전협정서에도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할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군사협정인 정전협정에서 3개월 이내에 한 등급 높은 정치회의를 열어 외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평화협정으로 바꾸던지 통일을 하라는 얘기이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3개월은커녕 지금 70년이 되도록 평화협정도 통일도 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전쟁 당사자인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을 맺는다든지 통일이 되면 미군은 한반도에 머물러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엉뚱하게 북한의 비핵화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인 양 부산을 떨고 있다. 물론 자기들이 먼저 살아야겠으니 그러겠지만 비핵화는 미국에 좋은 것이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실은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다. 그 길만이 독립국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남도 이북도 서둘러 핵개발을 시작했으나 우리는 박 대통령이 살해당하고 이 소소장이 트럭에 치여 죽음으로 중단되었지만 이북은 기어코 핵을 완성하는 데 성공한다. 물론 이번 북미 회담은 이북이 핵 개발을 완전 성공하고 특히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그런데 그런 이북을 얼마 전까지 미국이 불량국가로 단정하고 제재를 가하자 세계 각국이 옳다고 호응하였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 문제인가? 아주 간단한 논리이다. 지구촌의 나라들은 누구나 부자나 강국을 가까이 해야 얻어먹을 부스러기라도 생기지 가난하고 약한 나라를 가까이 해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필칭
의불의를 논하지만 실제 국제사회는 이 분리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북은 우리가 호응해 주지 않으므로 이제 방법이 없어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말았고, 미국은 마치 이북의 선심을 쓰고 있는 것처럼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것은 우선은 좋은 일이나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선심을 쓰고 있는 격이니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지금도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원래의 목표는 남북 7.4 공동성명서에서 천명하였듯이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즉, 7.4 공동성명서 첫 조항에서부터 외세를 배제하자는 말을 두 번이나 겹쳐 말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한 것이다. 우리가 외세를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남한과 세계적인 군사대국 북한이 합치면 아마 세계 5, 6위권의 강력한 핵 보유의 독립국이 탄생할 것이다. 그런 나라를 우리 주위의 어떤 나라도 찬성할 리가 없다. 다만 7.4 공동성명을 승인했던 박정희나 김일성 같은 통 큰 배포가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는 못할 망정 이제 문재인, 김정은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반대급부를 많이 받아내는 것도 차선책은 차선책이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미국은 차라리 군사기지로서 한반도가 필요하지만 중국은 아예 영토적 야욕이 있는 나라이다. 그들은 우리의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 간도 땅을 다 차지하고 이제는 한강 이북까지 자기 국토로 편입시켜 놓고 있다. 미국보다 훨씬 더 경계해야 할 나라이다. 나는 사학도이다. 그래도 우리는 어느 땐가는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우리는 영세 중립국을 선포하고 다시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우롱당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부속기구처럼 되어 있는 유엔도 어떤 계기가 와서 아마 해체될 것이다. 그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순환을 오래 당한 한반도의 DMZ 한복판에 유엔 본부를 세우고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소설이 우리 민족의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고 우리 민족에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주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8년 7월 어느 무덥던 날, 구양근.